5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42쪽이고요. 문장 들어가는 문제네요. 삽입하는 문제고요. 한번 보시면 내용 보면 신분에 따라 문체를 고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 보통 이런 글에서요. 뭐뭐 했던 것이다 같은 경우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내용, 그죠? 문체 고착화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되는 내용이 바로 요 앞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기억 보시면, 그죠? 유럽이 교회로부터 정신적으로 해방된 것은 그리스와 로마의 고대 작가들에 대한 재발견을 통해서였고, 그 다음에 그 이후 고대 작가들의 문체는 귀족 중심의 유럽 문화에서 모범으로 여겨졌다. 일단 주어진 내용과 관련되는 거 없네요. 그 다음에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 일단 요거하고 관련되지는 않죠. 낭만주의에서도 변하기 시작했고, 이 낭만주의라고 바로 앞에 있는 낭만주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디귿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평등과 민주주의를 꿈꿨던 신흥 시민 계급은 문학에서 운문과 영웅적 운명을 귀족에게만 전속시키고 하층민에게는 산문과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배정하는 전통시학을 거부했다는 그러면 이런 거죠. 자, 뭡니까? 운문은 뭡니까? 귀족, 그 다음에 산문은 하층민, 이것을 거부했다라는 게 바로 신분에 따라 문체를 고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보면 부합하는 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부합하는 거니까 바로 제시문 보죠. 1문단에서 이제 문화가 공동체 안에서 전파되는 기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문단, 이건 책으로 같이 볼게요. 그죠? 이에 대한 견해 중 하나가 전염이라는 각도에서 바라보는 거고, 이건 뭡니까? 밈이고, 그 다음에 복제. 그러면 우리 요거 한번 적어 볼게요. 이게 같은 번주 있으니까 전염, 그 다음에 밈, 그리고 복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체크해 보고요. 그죠? 그 다음에 3문단이에요. 여기 그러나 뒤집어 주면서 핵심이 여기 있네요. 문화 전파의 기제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밈 이론보다는 뭐가? 그렇죠? 의사소통 이론이 더 적절해 보인다면서 푸딩 요리법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의사소통 이론이라는 것은 뭐 얘기하는 겁니까? 일종의 공유. 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4문단 생명체의 경우와 달리 문화는 완벽하게 동일한 형태로 전파되지는 않는다. 그러면 동일한 형태가 아니라는 거고요. 세부적으로 다르다. 의사소통 이론에서 얘기하는 문화 전파죠. 다시 말해 요크셔 지방의 푸딩 요리법은 다른 지방의 푸딩 요리법과 변별되는 특색을 지니는 동시에 요크셔 지방 내부에서도 가정이나 개인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의사소통 이론이죠. 그죠?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죠?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기 때문에 라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복제로는 이건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 이론으로는 설명이 가능하다. 의사소통 이론으로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는요, 문화 전파의 기제는 뭐로 설명할 수 있다. 그죠? 의사소통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1번이 주제에 딱 부합하는 거죠. 일치 문제 같은 경우는 주제를 찾는 문제와 거의 유사해요. 그 다음에 2번은 우리 걸러보죠. 의사소통 이론, 그 다음에 주관이 개입하지 않는다. 분명히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는 게 주관인데, 그죠? 같은 범주 있는 것을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2번은 안 되고, 이런 3번에 의사소통 이론과 뭘 연결하고 있어요? 복제. 근데 복제는 밈이었었죠? 다른 범주 연결하고 있으니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자, 차이를 보이는 거. 그죠? 이게 뭐예요? 차이를 보이는 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뭡니까? 밈이 아니라 의사소통 이론이었었죠. 근데 밈하고 역시 다른 범주에 있는 거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뭐 일치하는 거나 부합하는 거 적절한 것은요, 주제하고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거 얘기하고 있고요. 선택지 먼저 한번 가보죠. 그죠? 한번 볼게요. 1번에 자, 도용 여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번에 저작권 침해, 저작권 소유. 그다음에 3번에 저작권 부여, 창작에 방해 되는지 안 되는지. 4번에 자, 저작권법의 목표 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표에 대해서 창작을 장려하고 저작물 이용 원할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일단 첫째 줄 보시면 연출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가 유효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뭐 글 짧기 때문에 답에 직결되는 것만 역시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죠? 그럼 몇 번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 2번하고 바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즉 저작권 보호 가능성이 있는 창작물이 필요하고, 다음으로 창작적인 표현을 도용당했는지 밝혀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 그러면 도용 여부는 어디 나와요? 1번이죠. 그죠? 근데 이것이 쉽지 않다 해가지고요. 1번하고 벌써 2번이 확인이 되네요. 자, 계속 한번 가보죠. 그 다음에 우리 왜 밑에서 우리 교재 기준이에요?
6번째 줄인데요. 따라서 이후에 자 무대 연출 작업 중에 독보적인 창작을 걸러내서 배타적인 권한인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고 후발 창작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데 3번에서요. 저작권 부여하는 게 후발 창작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죠? 3번 바로 적절하지 않은 거 확인될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번 보시면 4번에 저작권법의 목적이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인센티브 제공해서 창작을 장려하고 그다음에 일반 공증이 저작물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그래가지고요. 4번도 정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이거 보시면 되고요. 4번 역시 순서 문제고요. 한번 가보죠. 가 아니면 나로 시작하고 있는데 가는 보니까 과거에는 고통만을 안겨주었던 지정학적 조건이 이제는 희망의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면 과거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앞으로 뭡니까? 중심지가 될 거고 열어나가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상황 얘기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우리 나 한번 보시면 100년 전이라는 과거 나와 있죠. 이거 시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적 순서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나가 먼저 되는 패턴일 거고요. 그죠? 자, 가 읽었으니까 다 한번 보죠. 지금은 무력이 아니라 경제력이 국력을 좌우하는 시대고 그다음에 라 보니까 그 아픔에서 아픔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아픔 어디 있습니까? 나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아픔을 감수해야 했고 그 아픔이 분단으로 이어졌고 그다음에 지금은 경제력이 국력을 좌우하는 시대고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해가지고요. 이 글에서는 나, 라 그다음에 다가 뭐 나라의 위상만 잡으면 금방 풀리는 문제기는 합니다. 그죠? 정답 4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5번 한번 가보죠. 자, 적절하지 않은 거 나와 있고요. 일단 보니까 1번에 뭐 A씨는 계속 반복되고요. 만 19세 미만 재학생 의회 교실 참여. 그다음에 2번에 시의회 의장이라는 것이 교육 내용 결정. 그다음에 3번에 의회 교실의 시의회 의장은 시설 사용. 그다음에 4번에 일단은 의회 교실에 뭡니까? 순서가 나와 있네요. 그죠? 한번 확인해 보죠. 우리 지금 넷째 줄 한번 보시면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고 해가지고요. 1번 나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시의회 의장이 운영 방안을 결정할 수 있는데 거기에 뭐가 교육 내용이 포함된다. 되게 직접적으로 확인되죠. 2번 바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의회 의장은 고유 권한으로 본회의장 시설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요. 바로 3번 확인이 되고요. 남아있는 게 4번이기는 해요. 그죠? 지금 보니까 의원 선서한 다음에 자유 발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의원 선서 조례안 상정 조례안 상정은 자유 발언 다음이기 때문에 4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네요. 6번 한번 가보죠. 주제 찾는 문제고요. 자, 일단 1문단에서는요. 그죠? 혐오가 그죠? 가시화됐고 여기에 역사와 사회적 배경 그다음에 이 문단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주의사항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집착해서는 안 된다. 주제와 연결되는 거죠. 이 감정이 집착하면 안 되고 마지막 문장 이 문단에 자 혐오나 증오라는 감정에 집중할수록 우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바라보는 잘못을 범하기 쉬워진다. 그러면 뭡니까? 그죠?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측면을 놓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과관계를 혼동하면 안 된다. 그죠? 이를테면 혐오라는 것은 원인보다는 결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상을 관찰하는 이런 중요하지만 매몰되지 말아야 하고 혐오나 증오 그 자체를 사회악으로 지목해 도덕적으로 지탄하는 데서 그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이 혐오라는 결과를 가져온 근본적인 원인을 그죠?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가장 가까운 건 3번입니다. 그죠? 좀 비유적이어서 그런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바라보는 잘못이라는 게 근원을 바라보지 못하는 본질을 놓치는 잘못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3번이 주제로 적절하고요. 1번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아니죠. 왜냐하면 3문단에 인과관계가 있는데 혼동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혐오라는 게 하나의 결과다. 그래서 혐오를 원인으로 두지 말라는 거니까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선량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물론 이 문단에서 선량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만은 뭡니까? 이렇게 봤을 때 하지만 문제 성격을 오인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선량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가 이 글의 주제는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혐오라는 감정에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근원을 놓친다. 근원을 놓친다는 것은 문제를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니까 4번도 안 되겠습니다. 그죠? 자, 7번 한번 가보죠.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죠. 일단 1번에 전염병의 창궐, 그 다음에 르네상스 발생의 요인, 그 다음에 2번에 패스트, 무차별적인 죽음, 교회의 권위, 그 다음에 3번에 예술가들이 인체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함으로써 학문과 언어에 대한 재평가. 일단 요거 먼저 찾아야겠네요. 그 다음에 4번에 르네상스 시기 나와 있네요. 해부학, 그 다음에 누가 미술가들, 의사보다는 미술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일단 1문단의 첫째 줄 보시면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된 요인으로 그죠? 뭡니까? 패스트라는 거 언급하고 이쪽으로 해서 요거 선택지 1번 확인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1문단의 밑에서 셋째 줄 한번 보시면 패스트로 인해서 사악한 자들만이 아니라 선량한 자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죽는 것을 보고 교회의 막강한 건의에 대해서도 회의하게 되었다. 회의했다, 의심했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약화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선택지 2번 여기서 확인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2문단의 밑에서 셋째 줄, 그죠?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이죠. 중세의 지적 전통에 대한 의구심은 고대 학문과 예술, 언어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졌으며 선택지 3번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사유가 활발해졌고 그러면서 뭡니까? 아름다움이 재발견되었다. 그러면 지금 고대 학문과 예술, 언어에 대한 재평가가 먼저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아름다움의 재발견인데 3번에서는 이 순서를 바꾸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4번도 바로 확인해 보죠. 우리 3문단에 이거 한번 보시면 그죠?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이요. 위에서 네 번째 줄이네요. 기존의 의학적 전통을 여전히 신봉하는 의사들에게 해부학적 지식은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반면에 당시의 미술가들은 예술가이면서 동시에 해부학자이기도 할 만큼 인체의 내부 구조를 탐색하는 데 골몰했다. 그러면 르네상스 당시에 해부학에 관심이 있었던 건 미술가들이었다는 거. 그래서 4번도 확인이 됩니다. 되게 직접적인 표지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죠. 자, 8번은 길게 설명할 문제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니은, 디귿, 리을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남녀 평등 문제가 앞으로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1번이 적절하고요. 그냥 가볍게 훈련하는 정도, 그죠? 우리 머리 훈련하는 정도의 문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난도 자체가 하이기도 하고요. 자, 일치하는 거니까 핵심 잡아야 되죠. 그러면 일단 화학 용어가 국제 기준에 맞는 표기법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 표기법 뭡니까? 국제 기준에 맞는 표기법이죠. KS 규격으로 제정했고요. 그다음에 새 표기법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발음. 그래서 요오드는 아이오딘, 게륨 아니면 점아늄 등으로 바뀐다. 그러면 바뀌는 것이 그죠? 새 표기법.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발음이죠. 그럼 요거는 아니니까 이렇게 해보죠. 그 다음에 화합물 용어도 구성원소 이름이 드러나도록 중크롬산 칼륨을 뭡니까? 다이크로뮴산 칼륨으로 표기하고요. 그러면 3문단에 자, 예외적으로 나트륨과 칼륨은 그러면 나트륨과 칼륨은 뭡니까? 지금까지 사용한 대로 그러면 이건 과거 표기네요. 다만 소듐과 포타슘이라는 거 병행한다. 그 다음에 비타민도 당분간 바이타민을 병행 표기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비타민은 과거, 그 다음에 바이타민이 새롭게 바뀐 표기법이겠네요. 그러면 1번 보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발음은 뭡니까? 이거 세표기법인데 근데 그걸 뭡니까? 요오드하고 연결하고 있으니까 안 돼요. 이번에 점아늄, 지금 뭐 화합물의 구성원소 이름이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근데 이 점아늄 같은 경우는 통용되는 발음에 가까운 그런 거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러면 3번에 나트륨보다는 소듐, 뭡니까? 소듐이 오히려 국제 기준에 맞는 표기법이에요. 그래서 나트륨을 뭡니까? 그죠? 예, 나트륨보다는 소듐이 국제 기준에 맞는 표기법이라는 괜찮고요. 4번에 비타민이라는 용어는 규격이 맞지 않으므로 쓰지 않아야 한다. 분명히 병행 표기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쉬운 문제입니다. 10번까지 보죠.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요. 역시 주제 찾는 거고요. 그죠? 이거 한번 보시면 앞에 두 가지 주장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주장 모두 해가지고요. 그죠? 여섯 번째 줄이에요. 그죠? 여섯 번째 줄. 일제 조선 지배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이 주체적으로 대응했던 역사가 탈락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요런 그 일제 시기 근대화 문제에 관한 연구에서 조선인들의 주체적인 대응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배 억압 속에서도 치열하게 삶을 영위해가면서 자기 발전을 도모해간 조선인의 역사도 평가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는 건 2번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4번에 일자에서 적극적인 항일 운동으로 역사에 주체적으로 대응해 나갔다. 지금 여기에서는요, 조선인들의 주체적인 대응 얘기하면서 항일 운동뿐만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조선인의 역사, 이 조선인의 역사는 요거 했던 거죠. 주체적으로 대응했던 거라서 항일 운동이 핵심이 아니라 그죠? 주체적으로 대응한 조선인의 역사가 이 글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역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5강 마무리하고요, 우리 오늘 6강까지 해서 3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